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고등학생 여러분. 오늘도 의문의 변동 계속 이어서 갈 텐데요. 문법은 사실 시험 문제를 보면 더 확실하게 느끼겠지만 사실은 문법 문제는 거의 문법 문제였던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요즘에는 보통 이제 문법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보기 박스에 보기와 설명, 예와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사실 어떤 의문이나 변동에 대한 암기보다는 이 보기 박스의 예들에서 어떠한 법칙을 찾아내는 이해와 적용의 문제지 문법을 암기해서 푸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암기해서 이해하고 있다면 빨리 풀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예 못 푸는 문제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초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기초를 모르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법을 달달 외워야 된다라고 두려워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왜 그런가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문법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금성출판사 국어의 97페이지부터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97페이지의 교체 조금과 그리고 99페이지의 축약까지 오늘 수업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97페이지의 2번 문항을 보면 시험 문제에 힌트가 다 있다 그랬죠. 리을은 유음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리음이 유음이라고 말해주는 거니까 믿으면 돼요. 리을이 유음이구나. 칼라를 참고하여 다음의 단어를 정확히 발음해보고 의문환경과 의문변동의 결과를 분석하여 유음화가 무엇인지 이미 리을이 유음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변동은 유음화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한번 단어들로 한번 여러분들 힌트를 얻어볼게요. 칼날이 우리 발음한다 그랬죠. 여러분 의문로는 시험 문제에 의문이라고 나오거나 표준 발음이라고 나오면 이것은 발음하고 관련된 문제다.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요걸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변화점을 쳐보세요. 설, 날이죠. 날. 그럼 여기 보세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쵸? 뭐가 달라요, 뭐만. 이름만. 리은이 리을이 됐잖아요. 니은이 리을이 됐다는 말은 A가 B가 된 거니까 적어도 교체죠. 제가 말했죠, 어제. 교체라고요. A가 B가 되는 건. 그럼 답을 교체 안에서 찾아야 돼요. 교체인데 리을이라는 결과물이 뭐예요? 위에 나왔죠. 리을은 유음이다라고. 그럼 이건 뭡니까? 유음으로 변하는 교체. 그럼 유음화인 거겠죠. 한번 보세요. 권력. 그쵸? 여기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쵸? 여기도 보면 리을이 나타나잖아요. 그쵸? 니은이 리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보면 이것도 교체고 거기다가 유음이 되는 현상이니까 유음화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뭘로 변하는가 대부분 결과물로 판단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그것이 아닌 것들이 간혹 있어서 시험 문제에 그런 것들이 잘 나오는 겁니다. 유음화도 종종 잘 나오지만 유음화는 그 단어 안에 여러 개의 현상 중에 하나로 나올 확률이 좀 있지 유음화만 따로 정리되기는 참 그 정도의 메리트는 없어요. 천리,
천리예요? 천리죠. 똑같이 니은이 리을이 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유음인 리을 앞이나 뒤에서, 여기 동그라미 앞이나 뒤에서 뭐뭇이 아닌 비음 니은이 유음인 리을로, 형 앞에 유음인 리을로 교체되는 현상, 결과물이죠. 유음이 리을로 교체되는 현상이, 이것이 바로 유음하다. 이건 사실 쉬워요. 봐봐, 그냥 유음이 아닌 비음이라는 건데, 이건 사실 쓸 필요도 없어요. 유음이 아닌 건 당연한 거죠. 비음이라고 말했는데요. 비음 니은이 리을로 교체되는 유음이 되는 현상, 유음하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유음이 아닌 자음이 유음을 만나 유음으로 변하는 현상,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니은 앞이나 뒤에 유음이 뭔지 공부해야겠죠. 유음은 리을 하나밖에 없어요.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 리을로 소리가 난다. 여기 소리가 난다. 이거 항상 당연한 거지만 항상 체크해 두셔야 돼요. 이걸 유음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 음절의 끝소리라는 말은 요런 거 여러분들 모를 때는 검색하셔야겠죠. 앞 음절의 끝소리라는 것은 받침을 의미하는 거예요. 받침이, 이거 보라는 앞 음절 앞에 거에 이거 리을, 이거는 리을이죠. 그럼 뭐예요 이거? 유음이죠. 뒷 음절의 첫 소리는 니은이죠. 첫 소리는 니은이죠. 이거 니은은 뭐예요? 비음이죠. 이렇게 니은이 리을로 유음으로 변하는 현상이죠. 여기 또 보면 신라 앞음절의 끝소리가 니은이죠. 이건 비음이고요. 뒤음절의 첫소리가 리을이죠. 유음이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날이 되고 실라가 된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 문제를 공부할 때도 기초를 알면 발음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표기는 이 가로를 사용합니다. 이 가로를. 여러분들도 연습할 때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발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발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너무 쉽죠. 사실 우리는 교체가 뭘로 교체가 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비음하는 뭐예요? 비음으로 교체된 거죠. 유음하는 뭐예요? 유음으로 교체된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말해준 문법의 노하우 첫 번째, 변화점을 체크해라. 변하는 부분을 체크해요. 이 변화된 부분을 체크했는데, 이 체크의 결과물이 먼저는 교체인지 축약인지 첨가인지 탈락인지를 보고, 그 안의 결과물에 따라 비음이면 비음아, 유음이면 유음아,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것들인 거예요. 이해가 좀 됐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거 변화점 체크요. 변화점 체크. 요거 하는 연습이 모의고사나 수능을 풀 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지금 유음하든 비음하든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 리을의 비음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다른 비음하와 다르냐면, 보통은 비음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변하는 유음하가 먼저 일어나는데, 간혹 예외적으로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리을의 비음하라고 표현했던 거죠. 복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음하와 리을의 비음하는 좀 구분해 줘야 됩니다. 비음하는 조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학생들은
단호박 영양밥 만들기에 네모 속의 단어들을 발음해 보면서, 여기 항상 연습 한번 할게요. 발음에 관련된 문제예요. 시험 문제 볼 때 표기에 대한 문제인지 발음에 대한 문제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야 발음에 대해서만 배우지만 나중에 한글 맞춤법이라든지 표준어 표기에 대해서 수업하게 되면 시험 문제가 두 종류가 나올 수 있잖아요. 표기의 문제인지 발음의 문제인지. 그래서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발음의 문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빈칸에 단어의 발음을 적어보면서 된소리 대기에 대해 탐구합니다. 아, 답이 나왔네요. 된소리 대기라는 거죠. 그럼 뭐야? 여러분 저번에 했죠? 된소리 대기라는 말은 교체인데 뭘로 변하는 현상이요? 적어볼게요 한번. 된소리 대기는 뭐야? 교체인데 된소리로 변하는 교체를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한번 볼게요. 껍질 먹기가 이렇게 소리 나는 걸 보니 안울림 소리 받침 뒤에, 안울림 소리 받침 뒤에라는 말은, 안울림 소리 받침 뒤에라는 말은 울림 소리가 아닌 거라는 얘기죠. 안울림 소리 받침 뒤에, 받침 뒤, 받침. 이게 끝소리랑 같은 거죠. 받침 뒤에 오는 예사 소리로 된 것은 된 소리로 발음한다. 할 수 있어. 그럼 벗겨나 깎듯이는 어떻게 발음하지? 한번 해볼까? 우선 받침 시옷은 디귿으로, 쌍기역은 기역으로 발음합니다. 여기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은연중에 그냥 대화같이 느껴지지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요거는 한 가지 은연상이 아니라 중간에 하나가 더 나타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했어요. 뭐죠? 시옷이 디귿이 되는 것도 교체죠. 쌍기역이 기역이 되는 것도, 쌍기역은 기역 플러스 기역이 아니라고 했죠. 쌍기역이 기역이 되는 교체죠. 그럼 이거 뭐죠? 받침이 변하는 현상. 뭐죠? 음절에 끝소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시험지 내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살펴봤지?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이렇게 됐겠죠. 먼저 벗겨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깍듯, 깍듯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한 가지만 할게요. 시험 문제 특히 저는 깍듯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잘 봐요. 한번 해볼게요. 깍듯이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깍듯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깍뜻이 되고 그 다음에 굳이 한다면 깍뜻 이게 되는 거예요. 깍뜻.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그럼 총 몇 개의 현상이 일어났나 보세요. 변화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변화점. 깍뜻이 쌍기역이 기역이 됐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그리고 디귿이 쌍디귿이 됐어요. 이것도 교체인데 된소리 대기고요. 둘 다 교체죠. 그리고 깍듯이 이 시옷이 디귿이 됐어요. 이거 뭐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이것도 교체죠. 여러분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깍듯은 교체가 3번 일어난다. 이렇게 맞는 말이죠. 또 깍듯은 교체로만 이루어진 음운 변동이다. 맞죠? 그리고 깍듯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2번 일어난다. 맞는 말이죠? 이런 것들로 보기가 만들어지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은 음운 변동이 하나만 나오는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아, 그렇구나. 벗겨는 벗겨, 깍듯은 깍듯으로 발음하네. 이렇게 보니 울림 소리 받침 뒤에 오는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뀐다는 점은 껍질이나 먹기와 같이 정리하자면 발음할 때 받침,
기읍, 디귿, 비읍 뒤에 연결되는 기읍,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은 된소리로 교초되는구나. 여기 볼게요. 기읍, 디귿, 비읍 뒤에 연결되는 기읍, 디귿, 비읍, 시읒은 된소리로 교체되는구나. 여기 된소리 교체, 즉 된소리 현상.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건 된소리 전에 음절의 끝소리가 또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시면 맞아. 이렇게 예스소리가 된소리가 바뀌는 현상을 된소리대기라고 하는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학습을 했네요. 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이야, 담꼬로 발음하죠. 담꼬로 발음하는데 아까와는 달리 울림소리 받침 뒤에서도 된소리가 나는데 이 말은 위에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죠. vs 이죠. 울림소리 뒤에서 하는 걸 왜일까? 그러네. 신발을 신고의 신고도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 적어줄게요. 어간에 어미가 붙어서 쓰이는 용언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즉 용언의 어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 기읍 디귿 시읒 지읒은 된소리로 고친다. 요거 용언의 어간 기억하세요. 용언의 어간이다. 이 말은 모르면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해 보셔야 되고요. 용언의 어간의 니은 미음은 뭐냐? 용언은 여러분 동사 형용사에 안 변하는 부분이에요. 저번 시간에 했는데 신고, 신어서, 신으니 할처럼 변하는데 활용이 되는데 안 변하는 뿌리와 같은 부분, 본체와 같은 부분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언의 어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서술형으로 언급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꼭 기억하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껍질과 신꼬를 비교하여 신꼬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어떤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야 되냐면 용언의 어간이라는 걸 꼭 언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용언의 어간이라는 걸 언급해 줘야만 이 현상을 이해하는 법칙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제가 볼 때 요 부분이 서술형의 답일 수 있겠죠. 요걸 유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마 제가 볼 때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한 부분이다 라고 기억하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없는 저번에 했던 구개음화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교체에서 구개음화 시험 문제는 자주 나오는데 왜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구개음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구개음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교체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끝소리가 받침이라는 얘기입니다. 받침이 디귿디귿인 형태소가 모음이 이거 좋습니다. 이거 여러분 앞으로 얘를 기억해야 돼요. 모음이나 반모음이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진짜 강한 녀석이에요. 얘가 대부분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놈입니다. 이라는 녀석이 강하다. 반모음이는 어중간한 이라는 건데 여러분 요런 거 기억해요. 여에 이 플러스 어가 숨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 해보세요. 이어 해보세요. 따라 해보세요. 이어 이거 빨리 해보세요. 이어 이렇게 되죠. 여기에 이 어중간한 이를 반모음이라고 하는데 이 반모음 이가 있어도 디귿이나 티귿이 구개음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보통 자음체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자음체계가 여기 있으면 모음체계는 보통 위치로 보면 이렇게 위치한다고 보는데
여기 이가 있어요. 이가 모음 이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디귿이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가 얘를 당겨요. 힘이 세니까. 얘가 당기니까 끌려가다가 어중간한 부분에서 즈 이렇게 이렇게 끌려가다가 자존심이 있죠. 어떻게 다 끌려가겠어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중간한 위치에 구개음으로 변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지. 치도 아니고 지도 아니고 디귿도 아닌 애매한 곳에서 소리가 새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것들을 만나면 구개음인 지읒과 치읒으로 소리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굳이 아듬절의 끝소리는 이 디귿이고요. 디음절의 첫 소리가 이로 시작하는 일 경우, 그리고 아음절의 끝소리가 티귿이고 디음절의 첫 소리가 이로 시작하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굳이 결과물을 먼저 보고 생각해요. 굳이. 그리고 같이. 여러분 봐보세요. 먼저 받침에 있던 디귿이 요 뒤로 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됐기 때문에 연음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연음화가 일어나고 이 연음화가 일어난 다음에 그 구개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지,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변화점을 찾으면 어차피 디귿이 지읒이 되고 티귿이 치읒이 되기 때문에 교체인 건 맞잖아요. 교체인데 구개음화로 변화되는 교체인 거잖아요. 그쵸? 이해가 되셨나요? 구개음화도 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교체입니다. 보통 시험 문제에 나오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그리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데 한 번에 나오지 않고 어떤 단어 안에 숨어 있어요. 여러 개가. 그 여러 개를 찾는 문제가 아마 시험에 종종 나올 거고요. 아까 말했듯이 법칙의 규칙을 밝혀내는 서술형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음체계표나 모음체계표를 암기하고 있는 기초 지식과 이런 응용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이제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찾아내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체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시간에 교체까지 했는데 오늘부터는 축약을 하려고 합니다. 축약은 뭐냐? 저번 시간에 했는데 다시 한 번만 복습을 해볼게요. 축약은 아주 좀 중요하고도 특이한 녀석이니까 꼭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A와 B가 만났어요. 그럼 보통 A와 B가 만나면 A, B가 돼요. 그쵸? 근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A와 B가 만났는데 A 또는 B만 남으면 이것을 탈락이라고 하고요. 왜? 뭔가가 없어졌을 테니까요. 그쵸? 그런데 신기하게 A new one A와 B와 전혀 다른 C가 나타나는 거죠.
뉴원이 나타나요. 요게 바로 축약입니다. 축약. 즉 선생님이 좋아하는 옛날에 만화에서 보면 합체한다는 거죠. 합체해서 새로운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A와 B가 딱 만나서 C가 되는 축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단순해요. 여러분 변화점들을 모아보면 두 개가 뉴원이 되는지만 보면 돼요. 여기서 뉴원이 되는 것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급해가 됐어요. 요거 똑같죠? 요거 똑같죠? 보세요. 비읍하고 히읗이 만났는데 A와 B가 만났는데 비읍도 아니고 히읗도 아닌 피읍이 됐네? 뉴원 C가 됐죠. 이게 바로 축약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탈락과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탈락 아닙니다. 축약이에요.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쓰는 연습 때 잘못하면 여러분 요거 발표할게요. 시험지 잘 나오면 일단 잘못하면 변화점을 찾아보면 다 그대로 있는데 시옷과 히읗이 만나서 티읕이 됐다? 요거 일단 놔둘게요. 안치 히읗 어디 갔지? 히읗과 지읒이 만나서 치읓이 됐다. 소박해 보세요. 소박해 기읍과 히읗이 만나서 키읔이 됐어요. 자, 저는 여러분들 요 부분들 잘못하면 하고 소박해에서 요 부분하고 조금 정리하면서 갈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두 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시옷이 디귿이 되는 음절의 끝소리를 찾아내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시옷이 히읗과 만나서 티귿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데 디귿이 히읗을 만나서 티귿이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요게 중요한 시험 문제고요. 설명을 하자면 이거예요. 자음체계표를 보면 자음체계표에 티귿이 되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마땅히 없어요. 그런데 시옷은 음절의 끝소리에 못 오죠. 그리고 모음 이의 영향으로 디귿이 같은 조음 위치에 티귿으로 변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옷이 디귿으로 변하는 현상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답은 이거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후 축약이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시험 문제 잘 봐요. 잘못하면은 교체로 이루어진 음운 변동이다. 맞아요? 아니죠. 왜? 교체와 축약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소박해는 여러분 기읍이 히읗 있는데 소박해가 됐어요. 이 연음화인데 이 연음화는 저번에 했어요. 이 연음화 음운 변동에 속하나요? 위치만 바꾸는 거는 변동이라고 하나요, 안 하나요? 음운 변동이 아니에요. 연음화는 음운 변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답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시험 문제 음운 변동을 찾아 쓰시오 하면
음운 변동을 찾아 쓰라고 했을 때 굳이 연음하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셨겠죠? 그래서 예사소리 기읍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만나면 기읍 디귿 피읍 치읓이 되는 현상, 즉 겉센 소리 대기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겉센 소리 대기 현상이 나타난다. 이 키읔 디귿 피읍 치읓이 겉센 소리잖아요. 아시죠? 근데 기역에 같은 조음위치에 있죠. 그리고 디귿과 같은 조음위치에 티귿, 비읍과 같은 조음위치에 피읍, 지읒과 같은 조음위치에 치읓이 되죠. 즉 히읗이라는 단어가 얘네들을 겉센 소리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겉센 소리가 되게 하는 현상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되죠? 어렵지 않죠? 갑니다.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뭐와 만나냐? 요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단어 히읗 때문에 히읗 녀석, 얘 녀석은 영향 주고 사라지는 녀석 같다 이런 느낌이죠. 히읗과 만나서 겉센 소리가 되게 하는 현상, 이것을 겉센 소리 되기라고 한다. 이것을 잡화, 그죠? 국화, 좋다, 맏형, 그렇지, 얽혀, 얽혀, 그쵸? 요거 쉽죠? 이게 다 겉센 소리들입니다. 쉬워요. 근데 여기서 나중에 설명할 건데 요거 나중에 어떤 것과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런 거 꼭 기억하세요. 요 녀석이 아주 헷갈리는 시험 문제에 자주 언급되는 녀석입니다. 얽혀. 알겠죠? 얽혀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몇 개일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입니다. 미리 답을 말해주자면 얽혀는 겉센 소리 되기만 나타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설명을 할게요. 축약 중에는 자음 축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음 축약도 있는데요. 저 오와서 뭐라고요? 오다잖아. 오다. 와서. 친구가 와서 좋았어. 두었다. 뭐요? 두었다. 가져. 있죠? 돼요. 돼. 이것도 다 축약이에요. 그죠? 합체 있죠, 합체. 요거는 합체라는 느낌이 더 이해가 되죠. 합체에서 축약, 뉴원이 됐다는 거예요. 뉴원.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새로운 녀석이어야 돼요. 뉴원. 축약이 됐어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축약까지 할 건데,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되는 축약 현상에는 겉센 소리 되기가 있어요. 모음 축약을 제외하고 자음 축약에는 겉센 소리 되기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자음이 축약된 거는 답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음이 축약되는 건 겉센 소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만약에 자음이 축약되는 문제가 나왔다. 이거 축약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축약만 찾으면 답은 겉센 소리 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모음 축약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얘네는 너무 잘 안 보여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지나칠 수 있는 녀석이니까 좀 잘 챙기셔야 돼요. 축약을 찾아라 했을 때 자음 축약만 신경 쓰면 모음 축약을 못 찾아서 만점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내신에서는 잘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냥 교체, 첨가, 추각, 탈락 여기서 뭘로 바뀌었는지만 보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외울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응용할 응용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서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기초를 가지고 응용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쑥쑥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응원할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코로나19에 휩쓸리지 마시고 자기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를 성장시키는 바람직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응원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파이팅!